안녕하세요. 민현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요번에 제가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는 책인데요. 말 따로 마음 따로인 당신을 위한 말투 공부, 김범준 님이 지으셨고 유영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제가 50대라서 그런지 눈길이 갔던 책이었어요. 관계를 망치는 말투는 버리기로 했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이다. 말투는 일종의 습관이다. 습관이란 성격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 갑작스레 바꾸기가 어렵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격이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총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특징 속에서 함께한 말투 역시 순식간에 고친다는 건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을 일이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붙잡고 제대로 된 말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의 행위이자 다짐의 실천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터키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원한다면 삐딱하게 앉아도 좋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 라는 터키의 속담처럼 50이 되어 이미 굽어지기 시작한 허리를 피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말투로 바꾸고 싶다. 말의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말투 하나로 우르르 무너진다. 말투는 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차하는 순간 입 한번 잘못 놀려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라는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두어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물론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속된 말로 넘사벽일 수도 있겠다.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아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딸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 하니 말이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한데 50이 되어 배워야 할 대화법의 내용과 형식은 아득할 정도로 많기만 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50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질 것이다. 무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변할 것인가, 묻힐 것인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대신 타인의 존재를 존중한다. 내가 아는 한 조직의 리더가 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멋진 어른이다.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그가 한번 직장에서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직속 부하가 자리에 없었다. 지각을 했던 것이다.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다른 부하 직원의 말에도 그는 미소만 지었다. 몇 분이 흘러 직속 부하가 허겁지겁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했다고 한다. 실장님,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웃음꽃을 이끌어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것이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라면 어땠을까? 일단 한숨을 내쉬면서
갖고 있던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며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이렇게 늦게 와도 됩니까? 라고 한마디 했을 것이다. 50이 되어야 깨닫는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인상을 쓰지도 타박을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50대의 품격이라는 것을. 타인의 곤란함에도 웃어낼 줄 알고 거기에 적절한 농담 한마디라도 하면서 부하 직원이 민망해하지 않게끔 배려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까지 화기애애하게 끌어올리는 기술을 제대로 갖춰야 50답다. 존재감은 탐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드러난다. 나의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hir랑과 비판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따뜻함으로 감싸고 소통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50이 된 나 자신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없이 많은 날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나를 악착같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높이는 말투를 쓸 때 나는 내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남들이 멋지게 보아주는 5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30대 초반의 마케팅 담당자가 업무상의 지적을 30대 초반의 마케팅 담당자에게 업무상의 지적을 하다가 화를 못 이겨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니?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니? 라고 실언을 했단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저질 언어로 상대방을 질책한 것이다. 아차 싶었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하더란다. 네, 직접 해봐야 합니다. 동창은 자신의 말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그 상처는 담당자에게 흉터로 남아있을 테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다. 50이 된 사람의 말투가 내가 말이야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대리로 승진했고 팀장 될 때도 전사 최연소였고 임원이 된 것도 나이 40이 넘어서 바로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없어 보이는가. 오히려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던 경험을 자주 들려주는 50을 볼 때 사람들은 그를 가깝게 느끼고 소통을 원하며 존경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높여주게 되는 겸손의 말투를 50에게 적극 추천한다. 핀잔이 아닌 믿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녀는 유능한 커리어우먼이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당당히 입사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지점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지금은 자유인의 삶을 만끽하고 있는 그녀에게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비결을 물었다. 그녀가 들려준 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겐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무슨 말일까? 다시 물었다. 나에겐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쓰러질 듯 피곤했지만 회사를 다니는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를 믿어주던 사람은 나이 50쯤의 임원이었는데 특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술이었단다. 무슨 말이었을까? 나는 네가 가져오는 건 무조건 오케이야. 나는 네가 가져오는 건 무조건 오케이야.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부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졌다. 나이 50이 된 나라는 사람. 이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 하는 자괴감 때문이다. 나는 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했다. 정작 나 자신이 누구도 믿지 못하면서 말이다. 언젠가 후배가 업무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일하는데 그걸 끼고 업무가 가능해? 예의 없어 보이니까 어서 빼. 후배는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의심만 가득했던 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나는 네가 가져오는 건 무조건 오케이야.
이 글을 읽고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더 참 부러웠어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책임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참 든든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럽네요. 매너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매너란 일상에서의 예의와 절차 또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한다. 매너는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관계의 개념이다. 나는 매너라는 말에 방향성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싶다.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윗사람에게 매너가 없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이가 더 적은 사람,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50이 됐다면 매너에서 방향성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인사를 잘하는 50이야말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다. 카리스마의 어원인 그리스어의 뜻은 신이 내린 은총이다. 그런 인사를 잘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줄 아는 어른이야말로 진정한 카리스마를 지닌 것이다. 약자에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자에게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과연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매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을 것.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담보다 말투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한다면 속된 말로 꼰대다.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즉 사전적 판단은 대화에서 오히려 소통의 적이 된다. 우리의 일상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그 편견 가득한 판단도 중지하지 못한 채. 솔직히 나의 모습이다. 50이 되었어도 여전하다. 언젠가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는 다짜고짜 퉁명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무슨 돈? 왜 첫째 또 가회시키게? 아내에게만 이런 게 아니었다. 추석 다음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추석이 끝나고 곧 치러지는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를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런 아이를 향해 나는 냉정하게 너 또 밤새 게임했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함부로 판단해서 내뱉는 말만큼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것도 없다. 선배 중 한 분은 만나면 말을 늘 편하게 하고 상대의 심정을 거슬리지 않게 대화를 이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이라 글쎄 먼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다음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소통의 달인이 아닐까. 작은 한마디 말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명상을 배웠던 적이 있다. 나보다 10살은 더 어린 강사님이셨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배울 점이 많았다. 강사님은 주로 차로 이동을 한단다. 아무래도 명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리라. 자동차 운전석 옆 보관함 한 곳을 지정해 만원권 한 장씩을 넣은 봉투 몇 개를 늘 비치해준다고 했다. 만원권 지폐를 넣은 봉투라니 왜? 라는 궁금증을 내 얼굴에서 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운전을 하다 폐지 죽는 노인을 보면 차를 잠시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가 봉투를 하나 드리고 온단다. 영문도 모르고 봉투를 건네는 강사님을 보고 의아해하는 노인에게는 딱 한마디만 한다고 하셨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관리하고 나아가 과시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 욕망을 얼마든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음을 강사님의 경험담 속에서 배웠다. 작지만 좋은 일 한 가지를 아무도 몰래 일상에서 실천하는 강사님의 모습이 깔끔했다. 특히 좋았던 건 좋은 일을 행할 때 말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다. 딱 한마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라는 말은 어떤 대단한 문장보다도 감동적인 말이 아닐까 싶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니,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는 한 가지 행동, 한마디 말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나도 내 차에 썬바이저에 10,000원권 한 장씩을 넣어둔 봉투 몇 개를 늘 비치해 둔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태위태하게 폐지를 쌓고는 손수레를 끌며 언덕길을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그리고 주차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잠시 차를 멈추고 다가가서 봉투 하나를 건넨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는 그분들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곤 돌아선다. 왜 주느냐고 물으시면 그냥이요 라고 답할 뿐이다. 아직은 영 어설프지만 건강하시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면 좋겠다. 아무리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그런 50이 되기는 싫다. 행복은 메아리와 같다고 한다. 대답은 하지만 오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행복의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길은 좋은 일을 하고서도 그냥 일하고 말하고 끝내는 쿨함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난 오늘도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본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도 떠올려 보았고, 또 제가 말로 상처를 줬던 일도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10,000원권 한 장씩 넣은 봉투를 준비해 두었다가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꼭 10,000원이 아니라도 괜찮겠죠. 그 정성만 전달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